4대에 걸친 장대한 서사로 전 세계 평단과 시청자들을 동시에 사로잡은 작품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전쟁과 평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승리와 심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연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넷플 오리지널 시리즈 최고의 화제작 파친코가 시즌2로 돌아옵니다. 자, 바로 오늘 그 시즌2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또 이렇게 기자님들 함께 모셔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게 돼서 더욱더 기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친코의 주역분들을 모셔서 프레스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이민호, 김민아, 정은채, 김성주 씨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파친코 시즌2의 주역분들이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올드 선자라고 돼 있어요. 늙은 선자 역할을 한 윤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안수 역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선사 역을 맡은 김민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희 역을 맡은 정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2로 새로 합류하게 된 김창호 역할은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현지 반응, 전 세계 반응을 직접 보고 듣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뉴욕의 반응 살짝 어땠나요? 봤는데요. 일단 시즌 1 때도 과분하게 좀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았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드라마가 오픈되기 전에 그 극장에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셨던 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니까 그 자리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나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떨렸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해서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일본말을 해야 돼서 맞아요. 그게 좀 힘들었고, 그 사람들도 노련한 경험 많이 모르니까 느낌상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시즌 1이 이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시즌 2는 실제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수는 시즌 1 때보다 이제 더 진화된 인물로 어떤 본인의 이제 욕망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상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즌 1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월을 많이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이가 이제 계속 자라나고 있고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시즌 1에서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모성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에서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에서 어떻게 조금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즌 1에서는 경희 같은 역은 조금 소개되는 인물로 시즌 1에서는 시작이 되었고, 아직은 적응을 좀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돈과 혼란을 겪는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캐릭터였다면,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세월을 조금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금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또 적응해 나가는 조금 더 강인해진 경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좀 뭐랄까요, 저도 제가 그 전에 맡았던 역할들하고는 좀 다른 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계성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제 함께하게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조용하게 기뻐하면서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작을 잊게 하는
네, 새로운 얼굴의 김성규 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크게 기대하는 건 이전에 작업할 때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가질 수 없는 관계를 이 선자 가족들과 하는 게 이야기적으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실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촬영 한 3일 전에 갑자기 문어크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무슨 문어크야 라고 했더니 이제 시대와 시대를 잇는 그 오프닝 시퀀스의 장면에 문어크를 했으면 좋겠다. 한수가 해야 한다. 네. 있어서 한 3일 정도 되게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도 춤은 굉장히 좋고 그거 고강도예요. 문어크 고강도 춤이에요. 네. 네, 고난도. 한 3일 그냥 바짝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요. 정말 그 저는 아직 그 핸드폰에 저희가 그걸 이틀을 촬영했거든요. 배우들이 다 그거 촬영하기 직전에 막 엄청 떨려하고 영상 보고 연습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만큼 너무 사실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애기들 이제 강원이라는 성이 춤출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또 음악이 터지면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거의 경쟁하듯이.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나는 더 잘 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잘 추는 것보다는 그 시퀀스가 시즌 1을 저도 시청자로 봤을 때 너무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없는 표정들이 고 행복해 보이고 해서 같이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합류하면서 그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김청아라는 인물이 이야기 안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부담감에 그 시퀀스를 찍기 전날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네. 실제 상황인 거죠? 네네. 근데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그쵸? 네. 로맨티스트죠.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아니 팬분들도 해바래기라고 해바래기? 네, 해바래기라고 네. 부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저는 선자와의 시즌 1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건 단순히 사랑 이상의 감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나와 같은 결의 강인한 인간으로 선자한테 첫눈에 반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을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시대에는 어떤 뭐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서툴렀고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 굉장히 그 감정이 포만나 있던 시대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선자 입장에서 선자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일단 우선시되고 그리고 그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가 중점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더 지나가면서 이제 시즌 2에서는 사실 한수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얻을수록 나의 존재라는 것에 희미해지게 되면서 선자와 노아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만들었던 그런 인물. 네. 그렇죠. 지금 시대에 아마 한수가 있었다면 좋은 평가를 들을 수도 없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는 좋은 평가를 어떤 받을 식으로는 네, 그거는 아주 네. 사실 제가 느꼈던 한수는 선자에게 처음으로 세상을 보여준 정말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첫사랑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너무 새로운 문을 열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너무 큰 사람이었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에서 보여지는 관계가 조금 더 너무 복잡하고 저도 막 이게 뭘까 도대체 이 감정은 뭘까 너무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매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건 뭘까 근데 어쨌든 전쟁이 나고 계속 밀어내려고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인정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 또한 되게 너무 복잡한 감정들을 이렇게 좀 여정을 계속 떠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저도 정의를 내리고 싶었는데 이게 뭘까? 근데 정의가 안 내려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조금 그 상황에 더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가 하니까 모르고 저는 그냥 배우를 뭐 대단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역할이 왔을 때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고 제가 기분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여자는 못 배우고 뭐 정말 가난했고 그런 여자인데도 천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가 그 정신이 우선이었던 여자를 표현하게 돼서 내가 좋았던 것 같고 그걸 찍는 동안에 저는 얘네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사는 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소지 아라인가 하고 징하라는 애하고 주로 했어요. 근데 걔네들 소지 아라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자이니치의 삶에 대해서. 그가 자이니치니까 우리가 많은 모르는 게 너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역사의 뒷얘기를 또 진짜 실제 얘기를 듣는 거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몰랐고 정부도 몰랐고 뭐 다 너무 몰랐던 시대를 살았구나. 그래서 그냥 찍는 동안에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이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오디션 제안을 받고 대본을 봤었을 때부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에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의미와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게 됐을 때부터는 제가 뭐 역사적 소명을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결국 한국이라는 이 국가도 국가의 특성상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은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선조와 조상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런 시대를 이겨냈던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에 더 감사하게 됐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나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때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에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했던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준비하고 촬영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자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쇼가 나오고 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 공감했다, 나의 이야기를 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런 점이 참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야기여도 다 통합되는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점이 정말 감동이었고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일단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인물들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히 사실 그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뭐 배우고 상상할 수 있지만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깊이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저희가 개인이 또한 겪는 각자의 아픔이나 그런 노여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족 간의 좀 더 쫀쫀한 그런 연대나 그런 각자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연기했던 것
연기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이게 이 대사가 어떻게 파급력을 줄 건가는 모르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 작가가 잘 쓴 거죠. 네가 누군지는 잊지 마리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뭐 배우로서 난 배우로서 생각을 하지 이렇게 뭐 이런 분들처럼 파급력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시즌에 내가 진아한테 내 손자한테 걔는 이제 일본 사람이 됐잖아요. 미국서 교육받은. 그러니까 아마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고 그랬겠죠.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염려겠죠. 그거는 사실은 정말 의미 깊은 대사겠죠. 보면서 얘는 점점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돼가는 걸 하면서 네가 누군지는 잊지 마게 그러는 거.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거랑 약간 같은 이치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들이 명확해지진 않지만 그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어떤 에너지들을 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수는 욕망이 커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수록 사실 그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는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욕망이 순수해지고 솔직해지는 것. 그래서 매 순간, 매 시 한수가 가장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순간에 무엇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수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나 뭐 대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수는 불필요한 에너지나 그런 것들보다는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감정 위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비나리 할 때는 뭐 아무튼 어땠나. 그리고 이거 그 씬은 생각나요. 제가 했던 거가 그 진아하고 케이크를 제가 오더를 했는데 잘못 술을 내가 3개인가 뭐 어떻게 했는데 30개로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였었죠. 근데 그때 잠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쭉 말을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겠죠. 그건 어느 나라나 가거나 이민사는 갔잖아요. 그럼 사람이 움츠러들게 돼요. 또 내 잘못이라고 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무 겁나고 그래서 걔야 젊은 애니까 일본 말 잘하는 애니까 내 손자는 그게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할 힘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잠깐 생각했었는데 지금 안진홍 씨가 얘기해 주니까 생각나네. 그 시즌 그 에피소드는 영국 여자였어요. 감독이. 근데 뭐 영어로다가만 느꼈지 우리처럼 느끼지는 않겠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시즌을 읽을 때 슬프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진아가 막 화내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내가 말도 그랬을 때. 그래서 안진용 씨가 지금 잘 봤다는 얘기요? 아니면 뭐였어? 잘 보셨다는 잘 보셨다는. 그래서 그 감정이 아주 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에 시즌 1에서 걔를 만났을 때 기차역에서 찍는 씬이었어요. 그런데 뭐 오디션을 몇 년을 봤다는 동안 좋다는 또 그래갖고 아니 그때 얘가 오는데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배우들은 막 크잖아요. 너무 조그마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몇 년 오디션을 봐갖고 얘 뽑으려고 뽑은 건가 그랬는데 나는 딱 한 씬을 할머니를 동경역에서 내가 왔다가 가는 걸 배웅하는 씬인데 배우끼리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나같이 특히 노배우는 얘가 그 인물을 딱 표현하는데 얘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내 아들을 통해서 걔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면 걔가 재주가 아주 많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아하고 나하고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걔 연기를 많이 감사하고 근데 걔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걔가 일본말로 대사를 하거든. 영어는 걔가 능숙한 애지만 일본말은 모르는 애인데 그 많은 일본말을 주니까 얘가 그걸 다 해냈어요. 이수휴라는 애는 애라고 해도 되지 애들이니까 나한테 그런 일본말 대사를 준 거예요. 시즌 2에. 나는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늙어봐서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늙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템포도 다르고 너무 기억력도 다르고 지금
지금 걸어다니는 수가 용하는 거거든요. 난 내 친구들 다 집에 누워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괴로운 거가 사람들은 그래요. 하고 일을 지금도 할 수 있어. 좋아요. 근데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또 해야지 되고 젊은 애들 만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진홍 씨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기사 나쁘게 쓰지 마세요. 사실 저는 계속 한국에 살았고 정말 어떤 기분, 뭐 느낌일까 정말 감이 막 아예 안 와닿았지만 그래도 많이 인터뷰도 보고 뭐 했지만 정말 우연히 저희 이제 촬영을 외국에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제가 외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서 막 되게 이질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함이나 적응을 계속 하려고 생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중점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어쨌든 계속 생존을 하고 적응해 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더 지키고 내 자신을 더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간단한 사람이라 제 역할이 왔을 때 74세 오지 선자 이렇게 왔어요. 나이가 그때 74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이 역할을 할 만하겠다. 나다. 내가 소설도 읽어봤고 그래서 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 배우한테 자꾸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데 배우는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를 제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이민호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나는 그 시대를 들어봤지. 저도 들어보는 거니까. 근데 자꾸 어떤 뜻을 갖고 연기하냐고 뭐 연구했냐고 그러는데 우리 연구원도 아니고 상상으로 그걸 연기로 표현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자분이 학구적으로 질문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느끼냐고 나 74세 역할이니까 할 만한 역할이구나. 그리고 또 무슨 아카데미 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나이는 역할이 작을수록 등장 횟수가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일해야지 저는 일할 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역할을 좋아합니다. 네, 또 후배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배려 아니고 내 나이가. 그쵸. 아무래도 그 시즌 1의 이제 7 에피소드도 사실 한살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됐었죠. 원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작품의 선택 기준이 불량이었던 적은 또 한 번도 사실은 없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가져도 돼. 근데 한국 작품에서는 그런 거를 딱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오빠첸코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작품도 이야기 자체에 제가 좀 메시지에 공감이 되고 또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면 앞으로 뭐 불량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작품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시간을 잘 정리해서 쓰지만 그것보다 더 잘 계획해서 그걸 넘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스태프들의 어떤 주말에 쉬는 시간이 오기 전에 굉장히 기뻐하는 서로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세트나 굉장히 오픈 세트라든지 이렇게 이 이야기에 맞게 크게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놀라웠는데 그 외에는 그들의 어떤 그런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은채 씨는 어떠셨나요? 네, 그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세트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웅장함과 굉장히 큰 스케일인데 또 불구하고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미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규모의 어떤 놀라운 큰 힘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배우들은 현장에서 연기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같아요. 그쵸? 근데 조금 특수하게는 저희 드라마에서는 한국인 배우들, 일본인 배우들도 나오고 외국인 배우분들이 다 같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대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갈래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또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하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그랬어요. 이 상황이 다르죠. 저도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그냥 무조건 이뻐요. 지금 아들은 염려가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잘 돼야 되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하고 좀 틀리다 그랬는데 상황은 그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또 미국으로 일본에서 핍박받을까봐 유학을 보낸 거잖아요. 그 패친코를 해갖고 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로서 또 염려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또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성애 저한테 정말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한테 많이 여쭤봤었어요. 사실 뭐 여쭤봤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귀찮게 엄마랑 할머니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막 예를 들어서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사랑해, 막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근데 그냥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었어요. 그냥 너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게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또 그 이제 강훈이랑 우상배우 봤을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싶고 너무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또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계속 조금 더 뭔가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떤 뭐 섬세한 구성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원초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혈육, 피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노아라는 아들은 나의 유일한 핏줄이고 나의 피가 흐르는 유일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현재 시대에서 현재 시간에서 사라진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건 노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성애적인 것보다는 그냥 내가 생존해왔던 방식을 나의 혈육, 나의 유일한 핏줄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일 감독님이랑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세트장 옮기고 가고 있었는데 상일 감독님을 마주쳐서 제가 정말 장난으로 상일 감독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장난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장난을 했던 말이었는데 진심으로 너무 울컥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 상해 감독님과 마지막 촬영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것 같고요. 시즌 1은 되게 좀 척박한 메마른 땅 같은 느낌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또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대본들과 이제 그 완성된 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 좋은 에너지와 또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과 한수선자의 아주 독특한 관계성 때문에 더 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담겨서 그렇지 결국 우리 모두 살아가는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사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어떤 타인의 삶의 기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사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상호의 등장으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현재의 나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나의 일상을 흔들기도
싶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아마 김성균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승.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호는요. 네. 놀아주진 않았는데 저는 놀아주니까 그때가 그 여자가 이제 다 키우고 삶이 안정이 됐죠. 아들이 파친코를 잘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너무 집에 혼자서 외로웠을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나갔다가 거기 수포인가 그로설인가에서 내가 당한 꼴을 본 사람이고 그가 너무 안타까운 얼굴이 나한테 전해졌고 그래서 동무경 뭐 그랬는데 로맨스까지는 아니고 잠깐 동무하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또뭐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라서 동무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알아와서 또 그 전쟁에 그 옛날 그 훈련받고 그런 시절 생각해가 그만두는 거 그거는 양념으로 잘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배우로서는 고통스러웠어요. 그 남자하고 내가 일본말로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노릇이더라고 일본말로. 기억났을 때 저는 언어 주기분은 뭐 지금 뭐 언어를 하는 걸 연구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언어를 하니까 제가 일본 이 언어라는 게 거기서 태어나서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어차피 언어를 한 거고 문제는 제가 그걸 한국말로 감정을 누려면 한국말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원망을 하면서 나는 시즌 3을 안 갈 것이다. 또 일본말을 쓰면은 난 그런 사람이었지 뭐 특별히 그냥 배웠어요. 그냥 두고 다 배우듯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토론토를 나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거 일본말 대사 외우느라 제 김연아 잠깐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끔찍해갖고 3, 9시에 그렇죠. 이제 현장을 가면 왼쪽 귀에서는 일본어가 들리고 오른쪽 귀에서는 영어, 그 앞에서 한국어. 네, 약간 정체성을 잃는 이것이 이제 작품에 몰입시키는 힘인가 싶을 정도로 좀 혼란이 올 때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언어의 힘을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언어가 주가 되는 자리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문화 그리고 그 언어의 감성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들이 저는 이제 좀 신선했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참 간결하시죠, 이민호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김민아 씨. 네, 너무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정민채 씨. 네,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픈이 되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씨. 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